요즘 인터넷에서 3초 숙면 보조제 광고 정말 많이 보시죠? 그런 제품들 대부분은 일시적인 효과만 있을 뿐입니다. 오히려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수면 리듬을 더 망가뜨리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지난 40년 동안 자연 수면법을 연구해 온 윤혜정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방법은 그 어떤 고가의 제품보다 확실하고 안전합니다. 바로 집에 있는 꿀과 소금이에요. 믿기 어렵다는 걸 잘 압니다. 하지만 지난 몇 년간 제가 만난 수천 명의 불면 환자들이 단 3일 만에 아침까지 한 번도 깨지 않고 푹 주무셨습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단순하게 그리고 얼마나 정확하게 하느냐예요. 오늘 영상에서는 그 정확한 비율과 타이밍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습관까지 빠짐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실 분 계신가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전 제 연구실을 찾아오신 김영호 82세 어르신 이야기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분은 무려 20년 가까이 수면제 없이는 단 한숨도 못 주무셨다고 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몸은 천근만근 무겁고 머리는 맑지 않고 온종일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멍하셨대요. 가족들과 대화할 때도 집중이 안 돼서 자꾸 되묻게 되고 그러다 보니 점점 말수도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처음엔 운동을 해보셨대요. 매일 아침 공원을 1시간씩 걸으셨죠. 그런데 낮에 아무리 몸을 피곤하게 만들어도 밤만 되면 눈이 말똥말똥했습니다. 책도 읽어보고 따뜻한 우유도 마셔보고 심지어 여행도 다녀오셨어요.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밤 11시쯤 잠자리에 들면 새벽 2시면 어김없이 눈이 번쩍 떠졌어요. 그 후론 아무리 뒤척여도 다시 잠들 수 없었습니다. 그분이 가장 힘들어하신 건 낮 시간이었어요. 밤에 제대로 못 주무시니 낮엔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으셨대요. 손주들이 놀러와도 함께 놀아줄 기력이 없었고 좋아하시던 취미 생활도 다 놓으셨습니다. 병원에서는 수면제를 처방해 주셨지만 먹으면 그날은 자도 다음날 더 피곤하고 어지러웠어요. 안 먹으면 또 잠을 못 자고요. 그렇게 수면제에 의존하는 세월이 길어질수록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해지셨습니다. 그때 제가 그분께 알려드린 게 바로 꿀과 소금을 이용한 방법이었습니다. 꿀 반 스푼, 소금 한 꼬집을 따뜻한 물에 타서 잠들기 1시간 전에 마시는 거예요.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죠. 이렇게 단순한 방법이 20년 불면증을 해결할 수 있겠느냐고요. 하지만 다른 방법도 다 소용없었으니 한번 해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첫날 밤 평소처럼 2시에 깨셨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다고 합니다. 다시 잠들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대요. 실제로 20분 정도 후에 다시 잠드셨습니다. 둘째 날 밤엔 3시까지 주무셨어요.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 드디어 아침 6시까지 한 번도 깨지 않고 주무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셨을 때 그분은 눈물이 핑 돌았다고 하셨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온전한 밤을 보낸 거니까요. 그 후로 석 달이 지났는데 지금은 수면제를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매일 밤 꿀소금물 한 잔만 드시고 자연스럽게 잠드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가볍고 머리가 맑다고 합니다. 손주들과도 다시 활발하게 놀아주시고 중단했던 서예 취미도 다시 시작하셨어요.
가족들이 가장 놀란 건 얼굴 표정이 밝아지신 거래요. 예전엔 항상 피곤한 표정이었는데 이제는 웃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 계시지 않나요? 밤마다 시계만 바라보며 잠 못 이루고 낮에는 멍한 상태로 하루를 보내시는 분들요. 이제 그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왜 이 방법이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실패하지 않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보시면 오늘 밤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얻으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꿀과 소금으로 숙면을 시도하지만 실패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대부분 아주 작은 실수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가장 흔한 5가지 실수를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양을 너무 많이 넣는 거예요. 많이 넣으면 더 효과가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정반대입니다. 꿀을 너무 많이 넣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오히려 뇌를 각성시켜요. 소금도 마찬가지예요. 과도한 나트륨은 신경을 자극해서 오히려 잠을 방해합니다. 한국영양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혈당의 급격한 변화가 수면 중 각성을 유발한다고 나와 있어요. 우리 몸은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때 깊은 잠에 빠질 수 있거든요. 박기영 66세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그분은 처음에 꿀과 소금을 각각 1스푼씩 넣으셨어요. 첫날 밤엔 그럭저럭 주무셨는데 새벽 4시쯤 갑자기 눈이 떠지고 가슴이 두근거렸대요. 이후에도 계속 그랬고요. 제가 양을 조절해 보라고 말씀드렸어요. 꿀은 반 스푼, 소금은 손끝으로 한 꼬집만 넣으라고요. 그렇게 바꾸신 후부터는 아침까지 푹 주무셨습니다. 적당한 양의 꿀은 트립토판이라는 물질이 뇌로 잘 전달되도록 도와주고, 그 트립토판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을 만드는 재료가 돼요. 소금의 미네랄도 신경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지만 너무 많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양을 절반으로 줄이는 게 안전해요. 혹시 여러분도 많이 넣으면 더 좋다고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두 번째 실수는 너무 늦은 시간에 마시는 거예요. 잠들기 바로 직전에 물을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밤중에 화장실 때문에 깰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수면이 중간에 끊기면서 깊은 잠에 들 수 없어요. 서울대 수면의학센터에서는 수분 섭취 타이밍이 숙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발표했습니다. 최은숙 71세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그분은 잠들기 5분 전에 꿀소금물을 드셨어요. 처음엔 편안하게 잠드셨는데 새벽 2시면 어김없이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깨셨대요. 한번 깨면 다시 잠들기 어려웠고요. 제가 시간을 조정해 보라고 권했어요. 잠들기 30분에서 1시간 전에 마시고 꼭 화장실 다녀온 후 잠자리에 들라고요. 그렇게 하신 후부터는 밤새 한 번도 깨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몸이 수분을 흡수하고 필요 없는 걸 배출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 시간을 충분히 주면 밤중에 화장실 갈 일이 없어져요. 또 너무 차가운 물도 피해야 해요. 찬물은 위장을 자극해서 오히려 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미지근하거나 따뜻한 물이 좋아요. 보통 몇 시쯤 주무시나요? 10시에 주무신다면 9시나 9시 반쯤이 적당합니다.
세 번째 실수는 정제소금이나 가공꿀을 사용하는 거예요. 마트에서 흔히 파는 하얀 소금, 그리고 물엿이 섞인 꿀은 수면에 필요한 천연 미네랄이 거의 없어요. 대한영양학회 자료를 보면 천일염에는 칼슘, 칼륨,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다고 나와 있어요. 이 미네랄들이 신경을 안정시키고 근육을 이완시켜서 숙면을 돕거든요. 윤성환 69세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분은 처음에 집에 있던 정제소금과 시중에서 파는 저렴한 꿀로 시작하셨어요. 일주일을 해봤는데 별 효과가 없었대요. 그래서 제가 천일염과 생꿀로 바꿔보라고 했어요. 성분표를 보고 천일염인지 그리고 꿀에 다른 첨가물이 없는지 확인하라고 말씀드렸죠. 바꾼 후 일주일 만에 확실한 변화가 왔습니다. 밤에 깊이 잠들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함이 전혀 달랐대요. 천일염은 바다에서 햇볕과 바람으로 자연 건조시킨 거라 미네랄이 그대로 살아 있어요. 생꿀도 마찬가지예요. 벌이 꽃에서 채취한 그대로의 꿀에는 효소와 비타민이 풍부합니다. 비싼 제품을 고르라는 게 아니에요. 성분을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지금 집에 있는 꿀과 소금 어떤 종류인가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번째 실수는 블루라이트 노출이에요. 꿀소금물을 마신 후에도 텔레비전을 보거나 스마트폰을 만지는 분들이 많아요. 화면에서 나오는 파란빛, 블루라이트는 우리 뇌를 깨어있게 만듭니다. 미국 수면재단 연구에 따르면 블루라이트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최대 50%까지 억제한다고 해요. 장명수 68세님은 매일 밤 꿀소금물 마시고 침대에 누워서 텔레비전 뉴스를 보셨어요. 그런데 뉴스를 보다 보면 자꾸 신경이 쓰이고 화면 때문에 눈이 말똥말똥해졌대요. 결국 12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들곤 하셨죠. 제가 텔레비전 대신 라디오나 조용한 음악을 들어보라고 권했어요. 바꾼 후 일주일도 안 돼서 잠드는 시간이 1시간 이상 빨라졌습니다. 방 조명도 밝은 형광등 대신 간접등으로 바꾸셨어요. 은은한 노란빛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더래요. 꿀소금물을 마신 후엔 모든 화면을 끄고 조명을 낮추고 편안한 분위기를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잠들기 전에 스마트폰 보시나요? 오늘부터는 침대 옆에 두지 마세요. 다섯 번째 실수는 나는 안 된다는 체념이에요. 오랫동안 불면증에 시달리다 보면 마음속으로 이미 포기하게 돼요. 뭘 해봐도 소용없다. 나는 원래 잠을 못 자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부정적인 생각 자체가 스트레스 호르몬을 높입니다. 한국심리학회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기대감을 가진 사람이 수면 회복률이 2배 높았다고 해요. 이정진 70세님은 처음 제게 오셨을 때 이미 마음을 닫으신 상태였어요. 그동안 온갖 방법을 다 해봤는데 하나도 안 됐다고 이것도 어차피 안 될 거라고 하셨죠.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딱 3일만 오늘은 다를 거야 라는 생각으로 해보시라고요. 자기 전에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만 떠올려 보시라고 했어요. 처음엔 억지로 하셨대요. 그런데 사흘째 되니까 정말 달라지더래요. 잠들기 전 마음이 편안해지고 실제로 잠도 잘 오고요. 지금은 매일 밤 감사 노트를 쓰신다고 합니다. 오늘 있었던 좋은 일, 가족과 나눈 따뜻한 대화,
맛있게 먹은 식사 같은 것들이요. 조급한 마음은 숙면의 가장 큰 적이에요. 천천히 여유 있게 내 몸을 믿고 기다리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난 안 되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오늘부터 그 생각을 바꿔보세요. 이제 이 모든 실수들을 바로잡고 제대로 된 방법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가이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따라하시면 됩니다. 먼저 재료 준비부터 해야겠죠. 꿀은 국산 생꿀로 준비하세요. 마트에 가시면 꿀 코너에 여러 제품이 있는데 뒷면 성분표를 꼭 확인하세요. 꿀 외에 다른 첨가물이 들어있으면 안 돼요. 물엿이나 설탕이 섞인 건 피하셔야 합니다. 소금은 천일염으로 준비하시고요. 하얀 정제 소금 말고 회색빛이 도는 천일염을 고르세요. 천일염에는 우리 몸에 필요한 미네랄이 그대로 살아 있어요. 꿀의 과당 성분은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뇌로 잘 흡수되도록 도와줍니다. 트립토판은 뇌에서 세로토닌으로 바뀌고 세로토닌은 다시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으로 변해요. 이 과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 우리는 깊은 잠에 빠질 수 있습니다. 소금의 미네랄, 특히 마그네슘은 신경을 안정시키고 근육을 이완시켜요. 긴장이 풀리면 자연스럽게 잠이 와요. 준비물은 간단합니다. 생꿀, 천일염, 미지근한 물, 그리고 숟가락 하나면 돼요. 물은 약 200ml, 그러니까 종이컵 한 잔 정도 분량이면 적당해요. 너무 뜨거우면 꿀의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으니 미지근하게 준비하세요. 손으로 만졌을 때 따뜻하다 싶은 정도면 됩니다. 이제 만드는 방법이에요. 컵에 미지근한 물을 붓고 꿀을 반 스푼 넣으세요. 밥숟가락 기준으로 절반 정도예요. 그 다음 천일염을 손끝으로 한 꼬집만 넣습니다. 엄지와 검지로 살짝 짚는 정도면 충분해요. 숟가락으로 잘 저어서 꿀이 완전히 녹을 때까지 섞어주세요. 이게 전부예요. 정말 간단하죠? 하지만 혈당이나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양을 조절해야 해요. 꿀은 4분의 1 스푼으로 줄이고 소금도 아주 조금만 넣으세요. 너무 많이 넣으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니까요. 의사 선생님과 상담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 밤 한 잔 준비해 보실 건가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건 타이밍이에요. 언제 마시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잠들기 30분에서 60분 전이 가장 좋아요. 예를 들어 10시에 주무신다면 9시나 9시 반쯤 마시는 거죠. 너무 일찍 마시면 효과가 떨어지고 너무 늦게 마시면 밤중에 화장실 때문에 깰 수 있어요. 마신 후에는 반드시 화장실을 다녀오세요. 잠들기 전에 미리 다녀오면 밤새 편하게 주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마시는 시간을 매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 몸은 규칙적인 리듬을 좋아하거든요.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 몸이 그 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잠잘 준비를 하게 돼요. 평소 몇 시쯤 주무시나요? 오늘부터 그 시간 1시간 전을 꿀소금물 타임으로 정해 보세요. 세 번째는 재료 선택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천일염과 생꿀이 정말 중요해요. 마트에서 고를 때 성분표를 꼭 확인하세요. 국산 천일염, 국산 생꿀이라고 명시된 제품을 고르시면 됩니다.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건강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세요. 한 통 사면 몇 달은 쓸 수 있으니까
그리 부담스럽지 않아요. 천일염에는 칼슘, 칼륨, 마그네슘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요. 이 미네랄들이 혈액순환을 돕고 신경을 안정시켜요. 생꿀에는 효소와 비타민, 아미노산이 살아 있습니다. 이런 영양소들이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을 높여주죠. 가공된 제품은 이런 좋은 성분들이 대부분 파괴돼 있어요. 그러니 꼭 천연 재료를 사용하세요. 마트에서 고를 때 어떤 기준으로 보시나요? 오늘부터는 성분표를 먼저 보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네 번째는 환경 조성이에요. 꿀소금물을 마신 후에는 모든 전자기기를 멀리하세요. 텔레비전, 스마트폰, 태블릿 모두 꺼야 합니다.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수면 호르몬 분비를 막기 때문이에요. 대신 라디오나 조용한 음악을 들으세요. 클래식이나 자연의 소리 같은 부드러운 음악이 좋아요. 방 조명도 중요해요. 밝은 형광등은 끄고 간접등이나 스탠드를 켜세요. 은은한 노란빛이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방 온도도 체크하세요. 너무 덥거나 춥지 않게 약 18도에서 20도 정도가 적당해요. 이불도 너무 두껍지 않은 걸로 준비하시고요. 몸이 시원해야 깊은 잠에 들 수 있어요. 창문을 조금 열어서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너무 추운 겨울에는 무리하지 마시고 환기만 잠깐 하고 닫으셔도 돼요. 요즘은 공기청정기를 쓰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것도 도움이 됩니다. 맑은 공기 속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누워 있으면 자연스럽게 잠이 와요. 오늘 밤 어떤 방식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싶으신가요? 다섯 번째는 마음 준비예요.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정말 중요합니다.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아침에 마신 따뜻한 커피, 가족과 나눈 짧은 대화, 창밖에 본 예쁜 꽃 한 송이, 뭐든 좋아요.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는 연습을 하다 보면 마음이 평화로워져요. 심호흡도 도움이 됩니다. 코로 천천히 7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8초 동안 내쉬세요. 이걸 3번만 반복하면 몸이 이완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불안한 생각이 들면 억지로 지우려 하지 마세요. 그냥 흘려보내세요. 구름이 지나가듯 생각도 지나갑니다. 가족과 따뜻한 대화를 나누는 것도 좋아요. 배우자나 자녀와 오늘 있었던 일을 편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서로 웃고 공감하다 보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그런 상태로 잠자리에 들면 훨씬 편안하게 잠들 수 있습니다. 조급함은 숙면의 적이에요. 천천히 여유 있게 내 몸을 믿고 기다리는 태도가 필요해요. 오늘 밤 누구와 따뜻한 대화를 나누고 싶으신가요?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더 들려드릴게요. 단순히 잠만 잘 자게 된 게 아니에요. 삶 전체가 달라지셨어요. 정미숙 74세님은 30년 가까이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어요. 젊었을 때부터 잠을 못 주무셔서 평생 피곤한 상태로 사셨대요. 병원에서 받은 수면제를 먹어도 효과는 일시적이었고 점점 약에 대한 의존도만 높아졌습니다. 낮에는 멍한 상태로 지내고 밤에는 잠 못 이루고 그런 악순환이 반복됐어요. 그분이 처음 제게 오셨을 때 표정이 정말 어두우셨어요.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고 목소리에도 힘이 없었습니다. 모든 걸 체념한 듯한 표정이었죠.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꿀소금 방법을 시작하신 후
일주일 만에 눈에 띄게 달라지셨어요. 얼굴에 혈색이 돌기 시작했고 목소리에도 활기가 생겼습니다. 한 달 후 다시 뵀을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피부가 맑아지고 걸음걸이도 가벼워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웃음이 많아지셨어요. 그분 말씀이 잠을 제대로 자니까 낮에 하고 싶은 게 생기더래요. 20년 만에 다시 등산을 시작하셨고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기 시작하셨어요. 손주들한테도 전화를 자주 하시고 가족 모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신대요. 그분이 가장 좋아하시는 건 아침 시간이래요. 예전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겁고 하루를 시작하기 싫었는데 이제는 아침이 기다려진대요. 일찍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 살아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하셨어요. 작은 변화 하나가 삶 전체를 바꾼 거예요. 송재호 77세 어르신 이야기도 들려드릴게요. 그분은 당뇨와 고혈압이 있으셨어요. 불면증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고 그 스트레스가 또 혈당과 혈압을 높이는 악순환이었죠. 병원에서는 수면제를 처방해 주려 했는데 다른 약도 많이 드시는 터라 부담스러우셨대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방법을 찾다가 제게 오셨어요. 처음엔 당뇨가 있으니 꿀을 먹어도 되는지 걱정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양을 아주 적게 조절해 드렸어요. 꿀은 4분의 1스푼, 소금도 아주 조금만 넣으라고요. 그리고 혈당을 매일 체크하면서 변화를 관찰하라고 했습니다. 놀랍게도 혈당에는 큰 영향이 없었어요. 오히려 숙면을 하니까 스트레스가 줄어들면서 혈당과 혈압이 안정됐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도 놀라셨대요. 약을 바꾼 것도 아닌데 수치가 좋아졌다고요? 그분은 지금도 매일 밤 꿀소금물을 드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혈당과 혈압을 체크하세요. 모든 게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단순한 방법을 꾸준히 실천했다는 거예요.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일단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흘, 일주일, 한 달 계속 하셨죠. 몸이 변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생각보다 짧아요. 단 3일만 제대로 해보세요. 몸이 새로운 리듬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특별한 재능이나 의지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꿀소금물 한 잔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누우면 돼요. 그게 전부예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단순하게, 꾸준하게 그게 비결입니다. 오늘은 평생 불면증으로 고생하던 분들이 단 3일 만에 숙면을 찾은 비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바로 꿀과 소금의 황금 조합이었죠.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상식들도 바로 잡아드렸어요. 꿀과 소금을 많이 넣는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적당한 양이 중요합니다. 꿀은 반 스푼, 소금은 한 꼬집이면 충분해요. 늦은 시간에 마시는 것도 실수예요. 잠들기 30분에서 1시간 전에 마시고 꼭 화장실 다녀온 후 잠자리에 드세요. 그래야 밤새 편하게 주무실 수 있어요. 정제 소금이나 가공꿀 대신 천일염과 생꿀을 사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천연 재료에 들어있는 미네랄과 영양소가 진짜 효과를 만들어내니까요. 꿀소금물을 마신 후에는 모든 화면을 끄세요. 텔레비전, 스마트폰 모두 멀리하고 은은한 조명 아래서 편안한 시간을 보내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에요.
나는 안 된다고 체념하지 마시고 오늘은 다를 거야 라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시작하세요. 감사한 일을 떠올리고 심호흡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누우면 자연스럽게 잠이 와요. 잘못 관리하면 불면증은 계속되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우울감이 심해집니다. 낮에는 무기력하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멀어져요.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삶 전체가 달라집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몸이 가볍고 머리가 맑아요. 낮에는 활력이 넘치고 하고 싶은 일들이 생겨요. 기억력과 집중력도 좋아지고 가족들과의 대화도 즐거워집니다.